오, 진 엘리자베님. 네. 늘 우리의 일바? 하여튼 제일 먼저 도착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 조금 앵글이 좀 이상하죠? 어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에게 예고드렸던 초미녀 게스트를 저희가 섭외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그냥 그 미녀라는 단어에 낚이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관용적인 수식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문희정입니다. 네. 우리 방송 오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팟캐스트 시절에 저희 그 월드머니를 실제 같이 시작하셨던 원조 멤버신데 건강상의 문제로 좀 오랫동안 이제 자리를 비우다가 드디어 이제 새로운 월드머니의 시즌 2에 네. 본격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가혹한 평가가 있네요. 와. 초미녀까지는 아니었다, 뭐 이런. 네. 약간 젠더 감수성 떨어져, 송 작가님. 네.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네. 네, 잠깐 그 예고를 듣고는 오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녀 아닌데 오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검열하지 마시고요. 우리 방송에 임하는 각오 같은 거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시작하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 송 작가님 혼자서도 충분히 다양한 내용을 다 다루실 수 있지만 혼자서 떠드시는 게 너무 힘드시다 그래서 제가 잠깐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보다는 늘 그렇듯 우리 송 작가님이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시야를 훨씬 더 틔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제가 또 뭘 하고 살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알아서 제가 진행을 할게요. 네. 좋아요. 바람직해요. 좀 쉬워요. 네. 너무 떠드시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해서 사실은 국제정치 평론가로 지금 1년 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YTN에서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에서 매일 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시간으로 찾아뵙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또 평화방송에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의 또 국제 이슈 브리핑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 작가님하고는 또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 YTN 프로그램에서 또 만났어요. 네. 거기 꽂아주신 분입니다. 아니, 저는 그냥 너무 훌륭한 분이 있다라고 소개만 시켜드렸을 뿐이고 거기 제작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벌써부터 제가 병풍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문화나님 오신 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 방송에 있어서 공신력 향상에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송 작가가 얘기를 던지는데 너무 사람들이 음모론 쪽으로만 몰아가고 잘 안 믿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길바닥 전문가 비슷한 거거든요. 제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많이 떨어져. 하지만 우리 문화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문화나님 원래 오리지널 대학 나온 여자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오리지널로 국제정치를 전공하신 진짜 전문가, 전통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둘의 콜라보가 정보의 다양성과 함께 폭넓은 사고를 제공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멘트 분량은 비슷해야 된다. 라는 원칙을 좀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세상에서 그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을 세상의 눈으로 전해드리고요. 사실 그 이면에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 언론이 그리고 숨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 송 작가님께서 조목조목 집어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설이 길었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제목 한번 오늘 다뤄볼 소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런 또 오타네. 네.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타는. 송 작가가 꽂아둔 질럼버그가 아니고 블룸버그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송 작가님이 이분을 꽂으셨구나. 네. 이제는 미국 대선까지. 맞습니다. 제가 작년 요맘때쯤에 블룸버그가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출마할 거고 당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방송을 실제로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날 블룸버그가 자기는 대선 안 나간다. 안 나가고 그냥 민주당 후보만 지원한다. 네. 라고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최고 고급차 페라리 사놓고 그 차 인도 받자마자 기사 쓰는 사람이 어딨냐? 직접 운전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역시나 변들 의견을 묻혔죠. 근데 블룸버그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송 작가의 촉이 맞은 겁니다. 네, 어떻게 돌아왔는지 문하나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자, 두 번째가 오늘 이제 그 제목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독일 정치 이야기인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사실 유럽의 대통령으로 굉장히, 통합적인 어떤 리더십을 많이 발휘를 하던 분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몰락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 중국의 코앞까지 와 있는 사막 메뚜기 떼 습격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주제로 갈 거고요. 이거 네.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겠죠? 제가 너무 주변 방송으로 안 끼어들기만 한다면 네. 가능할 텐데, 네. 네, 우리 청취자들은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시간은. 네, 프리하게, 편하게 방송하세요. 네, 네. 열린 방송, 송작가 TV의 장점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블룸버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는 미국 대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변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고 공화당도 진행 중이죠.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공화당 경선 얘기는 잘 나오지 않고요. 지금 네. 민주당 경선 이야기 처음에 뭐 20명이 넘는 후보가 난립을 하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있고요. 중도파로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전 시장 이분 첫 번째 그 아이오와주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리고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 이렇게 지금 좀 주목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해를 못할 게 일단 버니 샌더스 의원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네. 네, 너무 78세. 많으신데 이분이 뭐 아니 미국이 뭐 건강 장수 국가라고 치더라도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고 네. 이분이 이제 진보라고 그 분류되는 것도 사실 좀 그래요. 아무튼 진보 성향에서는 제가 보기에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까지는 유망한데 네. 중도로 나와 있는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나 조 바이든 이후의 후보들은 네. 사실 뭐 참가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4파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엄밀히 말해서 3+1 즉 마이클 블룸버그 1대 마이클 블룸버그의 대항마로 조직하는 이 세 사람이 3대1에 박터지는 싸움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송 작가님의 예상이고 세간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샌더스 의원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든이 부진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블룸버그가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실 TV 토론회에 블룸버그가 처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정말 나머지 5명한테 난타를 당했습니다. 그거죠. 같은 당의 후보로 나왔는데 같은 당 후보자들한테 난타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내가 얘기한 3대1 구도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블룸버그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후보들도 제일 싫은 후보거든. 사실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현재 인기도나 앞으로의 전망을 보게 되면 블룸버그가 유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블룸버그의 부상이 이어질수록 나머지 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가 자신들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상처내기에 급급할 것이고 사실 이겨도 블룸버그는 엄청난 내생을 안고 다시 트럼프와 본선을 치러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진보 쪽에서는 샌더스로 모아지고 중도는 현재까지는 분열된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그 예상이 맞다면 블룸버그가 독보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오겠죠. 예. 네.
현재까지 경선을 치른 곳이 3곳인데 여기서 대의원 수는 불과 10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전체 대의원의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죠. 무려 14개 주에서 한꺼번에 1357명의 대의원을 결정짓는 곳에서 블룸버그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블룸버그는 이전 앞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러고 경선 참여 자체를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게 이제 슈퍼 화요일부터입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그 민주당 후보들은 쉽게 말해 지역구가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근데 블룸버그는 무소속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지지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돈질이 필요합니다. 돈질 많이 했지. 아직 본격적으로 안 했어. 네. 지금 10조 원 이상을 텔레비전 광고에 때려 붓는다 그랬는데, 네. 그 텔레비전 광고를 때려 붓기 위해서는 이 지역 도시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대도시에 들어갔을 때, 선거전이 들어갔을 때, 쉽게 말해서 광주방송, 제주방송에 광고 안 하고, KBS, SBS, JTBC에다가 몰빵을 해서 광고를 해서 한꺼번에 대의원을 확 땡기는 방식을 시도할 건데, 만일 이 방식이 성공을 해서 블룸버그의 지지율이 확 올라간다고 치면, 이때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금권선거다, 부정선거다, 이건 거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최근 블룸버그 캠프는 이후를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됐다 이거지? 그치. 바이든이라든지 부티지지 측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너네가 1차 투표에서 그 당선권 안에 못 들면은 2차 투표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샌더스가 아니라 우리 쪽 블룸버그를 좀 지지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선 투표를 대비해서 네, 사전 벌써부터. 매수가 들어가고 있죠. 네. 아니 뭐 샌더스는 돈이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블룸버그가 그러면 TV 광고에 1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얘기할 정도면 이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로 재산이 많으냐. 네. 겁나 많죠. 겁나 많습니다. 네. 10조 원이면 잠깐만, 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야. 제가 추구하는 10조 재벌의 꿈이 거기에 있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그냥 광고비로 벌어버릴 수 있을 만큼 부자라는 거죠. 네, 포브스 추정 640억 달러, 약 76조 원의 자산을 가진 미국에서 8번째 부자입니다. 트럼프보다 20배 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원금 모금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뭐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런 거 없지. 예. 자, 경선 후보자가 된 뒤로 하루 550만 달러, 약 67억여 원을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매일. 67억은 껌값이지. 이거 하루 이자도 안 돼.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네. 너 만약에 통장에 매일 1,000만 원씩 꽂히는데 그거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지? 그것도 고민이야. 나는 적금 들어. 간단하잖아. 예, 네. 정신 차리셨군요. 네, 아무튼 블룸버그는 사실 이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후보입니다. 왜? 돈을 안 걷는다 그랬잖아. 네. 이게 미국 정치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요런 그 사전 선거 하는데도 수천만 달러가 들어요. 그래서 이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지지자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무기 파는 놈한테 가서는 내가 되면 무기 뭐 허용 법안 내줄게 이런 식으로 사전 딜을 해요. 후보 시절에 이미 정책이 매수가 당하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지 돈으로 한대. 그래서 만일에 자기 돈으로 해서 당선돼 버리면 트럼프처럼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외부 사람 말 안 듣는 굉장히 독선적인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차피 돈 필요 없고 내 돈으로 다 하는데 니들이 왜? 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건 이 사람이 민주당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원래 공화당이에요. 그렇죠. 공화당으로 뉴욕시장 한 사람이고, 그렇죠. 3기를 했는데 마지막 3기 때는 무소속이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공화당이 싫어서 탈퇴했다라고 하는데 공화당 인기가 떨어지니까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민주당에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출전했기 때문에 실제 지금 민주당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힐러리하고 손발을 맞췄던 군산복합체들, 딥스테이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유태 좌파로서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이민정책 같은 거를 개방함으로 인해 갖고 새 지지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트럼프랑 성향이 똑같은 백인의 부자의 유색인종이 아닌 사람, 그리고 유태계인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사람이 후보가 된다고 치면 민주당 자체나 이 사람 당선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민주당을 쥐고 있었던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싫어하는 후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민주당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하고 샌더스는 또 다른 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샌더스는 그래서- 원래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힐러리하고 샌더스하고 지난번 대선에서 붙었을 때, 경선에서 붙었을 때 샌더스가 훨씬 더 많은 그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비선출 대의원에서 힐러리한테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직들한테 주는 대의원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힐러리가 다 가지고 가는 바람에 사실은 샌더스가 밀려서 그 당시 샌더스 지지자들이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 바이든이 사실 그나마 힐러리 그렇죠. 계열이라고 얘기를 네.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약간 뭔가 삐끗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요. 사실은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결국 조 바이든의 체면에 그렇죠. 흠집을 낸 거기 때문에 이미 그게 진행되는 이상 조 바이든 버리는 칼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제 YTN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조 바이든 카드를 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조 바이든의 아들이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트럼프의 탄핵이 얘기가 되면 될수록 조 바이든은 그 당시 뭐 여론조사 독보적인 1위였거든요. 네. 계속해서 그 본인한테 유리할 게 없는데 왜 민주당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자, 그렇다면 지금은 민주당 주류가 아닌, 민주당 주류하고는 전혀 다른 블룸버그와 샌더스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블룸버그와 트럼프는 그 같은 유택의 우파의 지원을 받는 지원 배경 세력이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미는 세력과 블룸버그를 미는 세력이 같은데 이걸 이제 그 차기로 이용을 하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블룸버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반대 진영으로 블룸버그를 밀어 올렸다고 하는 게 미국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획기적인 시도가 지금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일단 이 경선전에서 블룸버그가 이기면요,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블룸버그를 중심으로 해갖고 당 조직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른바 좌파가 잡고 있었던 민주당이 우파 세력의 블룸버그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누가 이기든지 간에 유태 우파의 승리는 당연한 거지만 블룸버그가 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안에서의 막강한 권력을 차지한 상태로 차기를 또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블룸버그는 이번이 본선이 아니라 연습 삼아 한번 출전해가지고 트럼프의 승리를 해도 좋고, 트럼프가 승리해도 좋고, 운 좋아서 내가 이겨도 좋은 이른바 꽃놀이패 형태로 출전한 게 아닌가, 조기 등판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세간에서는 그냥 이 지금 송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니 저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굳이 나와서 자기 돈 저렇게 써가면서 되지도 않은 게임을 하지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네. 네.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트럼프의 역할과 블룸버그가 맡을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는 그동안 군산이 지배해온 게 한 70년이에요.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9.11 이후를 따져도 약 한 20년 가까이를 미 행정부를 군산 세력들이 쥐고 있었는데 그 군산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카르텔, 해외 파병이라든지 나토에 들어가는 엄청난 분담금들 같은 게 다 군비를 늘려가지고 1,000조 원 가까운 비용을 국방비로 뽑아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카르텔이었거든요. 이걸 파괴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너무 잘해버렸어. 그렇죠. 한 2기까지 한 8년 걸릴 줄 알았는데 불과 한 3, 4년 만에 싹쓸이를 해서 그동안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안보 동맹을 다 깨놨어요.
그 트럼프가 들어서서 사실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 경찰 역할을 포기했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 트럼프는 사실 후보 시절부터 지금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그 하등 쓰잘데기 없는 전쟁들 다 발을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있을 때 국제정치 평론을 하기 참 편했던 게 뭐냐면은, 아,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는데 혹시 전쟁이 발발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아니요, 절대 전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고 전쟁, 거기 들어가는 돈부터 생각하는 사람이고 굳이 그 전쟁을 해서 미국에 이득이 될 게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실무급들 또는 그렇죠. 기존의 그 정책을 이어오던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트럼프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트럼프가 일종의 강요된 평화를 만들어 오는 동안 네. 진짜 재임 기간에 한 번도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국지적인 다툼도 없었습니다. 미사일 포격 뭐 이런 거 일부 있었고, 그렇죠. 뭐 이스라엘, 파키스탄 뭐 이상한 비행기 격추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하에서도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동맹 파괴를 했고, 이제는 이제 금융 월가가 쥐고 있었던 이 자본주의 경제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역할 체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는 너무 경제를 몰라. 그리고 이 자본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또 다시 붕괴되어 있는 세계 자본들을 유화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전문적인 매니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블룸버그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이제 저는 제 생각에 결선 투표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인 지지율로 블룸버그가 후보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가겠지만 브롬버그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실패해도 민주당 안에서 충분한 세력들을 확보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세력이 블룸버그가 정말 성공적인 대선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하고 맞설 수 있을 정도의 인기를 혹시 끌어버린다고 하면 이제는 트럼프가 민주당 안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군산하고 손을 잡고 과거에 어떤 그 오바마의 태도 돌변처럼 IS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에 대한 뭐 무력 도발이라든지 이란에 대한 무력적 응징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강경파로 선회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로는 재선을 하는 데 있어서 블룸버그를 물리칠 수 있는 우호 세력을 추가로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계속 샌더스가 나와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트럼프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샌더스 측을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음모론도 워싱턴 포스트가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뭐 그동안의 그 빌미를 보자면 샌더스를 도우면 트럼프 편이죠. 그렇죠. 러시아는 또 트럼프 편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같은 네. 석유 동업자이기도 하고 뭐.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블룸버그는 지금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블룸버그의 당선을 실리콘밸리라든지 IT 업계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사기를 이어간다고 하면 지금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구글, 뭐 애플 이런 기업들 또 줄초상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블룸버그 돕기에 참여하게 된다고 치면 의외로 본선은 트럼프와 블룸버그가 붙게 될 본선이 성사된다고 하면 블룸버그의 승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론 그렇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뭐 힐러리 때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힐러리가 이긴다 그랬죠. 예, 네. 전방위적으로 덤볐고 주류 언론도 다 힐러리 편에서 도왔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아무리 그 이면에서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사람들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쪽 편에는 유권자의 힘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샌더스가 민주당에 의해서 팽을 당한다면 그 샌더스 지지자들은 더더욱 트럼프 쪽으로 표를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희망이 없다고 볼 거예요, 민주당에. 그렇죠. 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가 이 직전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건요. 그동안 민주당의 전통 공략층이었던 도시 서민들, 유색 인종들을 공략한 거예요. 그 공략 포인트는 민주당이 못하는 걸 하겠다는 거거든.
외국 이민자들 막겠다는 거야. 그 지지층 자체가 내가 외국 이민자인데 트럼프가 내 이후에 오는 이민자를 막아준다고 하니까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죠. 나까지는 봐주고 어. 나 다음부터 나 다음만 자를 거면 나 너 찍을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만 아니면 네. 돼. 그래서 이 미국의 민심은 정당이라든지 이 뭐 어떤 뭐 정통적 지지파 이미 떠났고 네. 얼마나 서민 위주의 정책, 경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낼 수 있느냐의 가능성을 보고 표를 던질 거기 때문에 이제는 돈질의 싸움이다. 블룸버그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돈질의 싸움인 거고 돈질로 붙는다고 하면 트럼프는 블룸버그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면에서 블룸버그의 즐거운 어떤 그 투표 시즌이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트럼프는 이제 잠 못 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색 인종들은 트럼프 쪽일까요? 블룸버그 쪽일까요? 사실 블룸버그 하면 또 이 만만치 않은 인종차별주의자거든요. 사실은 뭐 이제 인종차별도 했다 그러고 뭐 성추행도 했다 그러고 뭐 얘기 나오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이 정치적 가십은요 뭐 그냥 가십에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뭐 폴라 존스를 비롯해서 트럼프도 얼마나 성추문 많았습니까? 뭐 하나도 해결된 거 없잖아요. 그냥 듣고 지나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요? 네, 추잡한 소문도 겁나 많은데 겁나 몇 선씩 하더라. 네. 자, 많이 민주화됐구나, 문화나. 방송 많이 발전했네요. 자, 미국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